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선민입니다. 아, 역시 이 오프라인 현장은 너무 벅찬 순간인 것 같고요. 앞에 사장님들의 강의와 또 이 성취 스토리를 들으면서 역시 이 아메이를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오늘 저의 오늘 저의 작은 스토리가 그 사장님들한테 또 하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약간 성취 자극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띵. 저는요, 대학에서 일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화두로 등장한 아까 빠찡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1997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 개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만화, 음악, 이런 게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일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고, 저 또한 그런 호기심에 일문학도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그때는 이렇게 유학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히타치의 그 한국 지점장님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 일본 문물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더 배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회사를 제가 일본 대기업으로 어, 취업하면서 일단 국제 교역에 가담이 되면서 수출입 이쪽에서 괜찮아요? 수출입에 관련되면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수입 업무를 많이 하면서 거의 업무의 80%는 수출 업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같은 식으로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 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출이 강한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두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출 역군으로서 또 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역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촉매라든지 그 좋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를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의 파트너를 찾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 대기업들과의 이제 접촉면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때 이제 대기업의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느끼는 게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회사 생활을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진다면 첫 번째 있었었던 부서에서는 생활산업본부라고 해서 저기 이제 인형이 좀 보이죠? 도쿄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시에 이렇게 저기 봉제 인형을 수출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업체에 이렇게 인형을 수출하는 아이템부터 해서 제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약업체에 뭐 종근당의 뭐 하청업체 뭐 이렇게 뭐 이류 업체 뭐 OEM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공급하는 이런 아이템들 제가 담당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냉온수기가 보이죠? 이렇게 저희 말하자면 말통 엎어서 냉수랑 온수가 나오는 이런 아이템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영업사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상사의 권유로 이제 영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영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제 인생이 조금 많이 다채롭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미스터 도나츠라고 아시는 분들은 잠깐 아셨을 거예요. 그 던킨 도나츠 때문에 이제 한 2, 3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이제 미스터 도나츠는 폐점을 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석유화학 부서로 그러니까 부서 이동을 하면서 자동차 타이어에 있는 합성 고무를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합성 고무를 일본의 이제 뭐 타이어 업체들한테 수출을 하게 되고 자동차 내장재에 있는 플라스틱 아까 안미자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플라스틱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동차를 타면은 그 안에 내장이나 소재 같은 게 다 이제 눈에 보여요. 이거는 어떤 소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경험한 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글로벌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확장이 되고, 뭐 이제 저를 통해서 제가 매개자가 돼서 저를 통해서 이제 한국 분들과 일본 사람들의 또 소개장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뭐 다채롭게 러시아 출장도 가게 되고, 필리핀, 태국, 인도 뭐 정말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30개국에 넘는 이런 이렇게 뭐 국가들을 경험을 하면서요.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를 늘리게 되는데요.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한때 이제 연수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저희 팀의 사진인데요. 뭐 필리핀, 일본, 뭐 브라질, 인도, 중국, 그다음에 뭐 영국, 그다음에 뭐 브루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팀이 그때 1등을 했었는데 다름 아니게 이제 강남 스타일이 그때 유행을 해서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저희 팀에 한국인이 하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뭐 커다란 역할을 한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추억을 남겨줬었던 사진이어가지고 정말 저 회사는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잘 다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는 일본에서 한국에 이렇게 출장자 오면은 이제 그 플랜트 소개를 하면서 공장 투어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쇼룸을 하면서 그 한 회사에 대한 그 기업 양력이라든지 히스토리 이런 거에 대한 통역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임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공장도 보고 연구소도 보고 본사도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헬기도 종종 잘 타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예를 들면 대산이라든지 대전을 15분 만에 가다 보니까 시간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임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많이 함께 다니기도 하고 또 이분 또한 한 사업부의 저기 임원분이시긴 한데 정말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한때로는 진짜 대형 스킬 한번 이렇게 업 해버리는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정말 먹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분명히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에 고위직으로 몸 가담을 하면서 임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사해 보이지가 않다거나 이제 저기를 다들 가고 싶어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처럼 좀 무모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뭐 월간지 잡지에서 마침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그 뭐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장님들의 그 임원분들한테 100명에게 물어보니 지금 와닿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 후 아무 계획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내에서는 본인 얘기를 잘 못하시던 그런 임원분들도 제 앞에서는 본인의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 뭐 이렇게 무리한 이런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요구들,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암담한 현실 같은 걸 좀 제가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한때는 이제 부하 직원들하고 함께 잘 지내기는 했지만 본인이 임원으로 승진을 함과 동시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뭐 술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벽이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뭐 당연히 이제 술로 연결이 되겠죠. 술, 담배 많이 하게 되고 일주일에 평균 뭐 3회 음주는 물론이고 이제 승진 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또 이제 생사를 이렇게 달리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뭐였냐면요. 그렇게 해서 임원의 타이틀을 단들 그게 굉장히 외로운 성공처럼 보였고요. 본인의 그 뭐라고 할까 이제 부인님이 그 우동 한 그릇 먹으러 저 일본에 그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점심에 비행기 타고 뭐 일본에 뭐 이렇게 그 당일 여행을 다녀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면서 밑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아니 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신영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성공자로서 좀 근사해 보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한 컷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원이 되신 분의 작은 그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처음엔 좋기만 했다. 요새 말로 흑수저로 태어나 2, 3억대 연봉이면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따라 꽃길 같았던 임원의 자리가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 맡아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어그러져서다. 김아무개 부장을 크게 나무랐다. 지시하는 일마다 딴지만 걸고 결과물은 변변치 않아 답답하다. 박아무개 과장과 내욕을 하고 있을 게 뻔하다. 나도 부장 시절에는 직원들과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문득 고요한 집무실이 외딴 섬처럼 느껴진다. 이거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의 또 이제 임원분의 어떠한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들여보니까 이건 정말 무슨 이렇게 잡지 글이 아니라 팩트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원이 되는 순간 임금이 높아지고 또 전용 기사 달린 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법의 카드라고 하죠. 법인카드 마음껏 쓰면서 한때는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한하잖아요. 길어야 3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자기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다음에 이제 그 쓸쓸한 그 퇴직길. 요것도 제가 저한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인 게 제가 이제 대기업의 회사에 그 임원분을 충분히 이제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로비에서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분은 쟁쟁한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녔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 이 회사를 잠깐 찾았는데 로비에서 젊은 친구들이 싹싹싹싹 피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이 회사를 위해서 30년 동안 몸담았었던 부회장님이 오랜만에 회사에 왔는데 저게 뭘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질없는 이런 성공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술을 마신 건 아니었고요. 제 업무 자체가 손님들하고 접점 많이 갖고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손님들이 있거나 업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그 저의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함께 풀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는 일이 남자 일이다 보니까 남성분들하고 또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은 이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혈압이 저는 50, 80, 80에 5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높아봤자 90, 60. 정말 90을 가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타거나 잠만 자면은 저의 손목 통증이라든지 이게 너무 막 이제 팔 저림이 굉장히 뭔가 전기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송곳으로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잠이 깨면은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심한 통증을 제가 이렇게 그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자고 있었나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했지만,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그래서 손님이 오고 난 다음 주에 출장을 가고 내 몸을 건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 어떡하지? 진짜? 내 몸도 다 망가지고 이럴 때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화려했었던 일본이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여실히 허화실이 드러났지만 정말 새망해 가는 이 일본 회사에서 내 인생을 좋아하지도 않는 이 나라에 뭔가 이렇게 좀 역군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때 저에게 우리 회사 동료인 이렇게 홍세와 스폰서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저를 한 10년, 7, 8년 정도 계속 두고 보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이제 회의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마신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거를 오픈을 한과 동시에 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그 사업 설명을 저한테 막 이렇게 숫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나, 너, A, B.
그걸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느끼는 거였었는 아, 이분이 왜 아메이를 할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남자 직원들만 하더라도 눈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본인의 그 하루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뭔가 자타공인 정말로 엘리트의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또 하나 뭔가를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한번 놀랬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때 문화관광부의 뭐 부장님,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 뭐 학교 선생님도 하시는 사업, 그다음에 대기업 부장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화려한 직업군들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게 저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아까처럼 제가 굉장히 바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삶을 이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구나 이런 고급 정보를 그래서 홍세아 사장님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사절을 했어요. 살짝 도망도 다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또 한 번 회의실로 가자고 하더니 이번에 이제 이스프링에 대한 이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제 자료 화면에서 제가 일본향으로 냉온수기를 수출했었던 그런 업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온수기에서 정수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뭐 웅땡, 청땡 이런 사업에 대한 뭐 사장님들도 만나봤고, 어차피 수출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공장도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세디멘트 필터, 뭐 네 가지 필터가 처음에는 있어요. 지금 직수형이 나오기는 했지만 세디먼트 필터, 뭐 프리카본, 그다음에 아로 멤브레인, 그다음에 뭐 포스트카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걔네들은 이 140가지를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한 생각도 못했었죠. 근데 아니 이런 정수기가 있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지만 이 정수기는 제가 생전 보지도 못했었던 거였었고요. 제 주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메이를 저한테 하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스프링이라는 이런 제품을 모르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제품이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참 삶을 잘못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씨 나 이렇게 헛살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제가 아메이 하자고 다니면은요 다 도망가고요. 진짜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블루오션이라는 게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출장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가끔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오디오북을 저한테 전송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잘 듣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빈 시간, 미팅이 캔슬된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사업이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하나 번뜩 들었었던 그런 사업에 대한 게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음원 두 가지를 제가 듣고 아, 정말 뭐 이런 사업이었구나라고 그때 약간 울림이 있었고 출장 가는 내내 이게 우리 홍세아 스폰서님이 정학수 사장님의 오디오북을 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열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느꼈었던 게 고스란히 그 정학수 사장님 뵙지도 못했었던 그런 분의 그 음원에서 너무나 제가 진짜 소름 돋게 공감을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면서 아, 이 사업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스폰서 사장님이 우리 업라인 사장님들하고의 이 식사 자리를 한번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날 마찬가지로 12월 16일은 제가 일본에서 출장 갔다 오는 날이었는데요. 캐리어를 집에다 놓고 좀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한 다음에 이 약속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한만종 사장님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진나 사장님과 우지연 사장님 이제 말씀 다 들으면서 이날은 그러니까 주로 살아왔었던 오늘 같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게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이런 말씀을 다 드렸을 때 우리 진나 사장님께서 제 손을 쏙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그래요 선민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선민 사장님의
그 꿈을 이 안에서 펼쳐보세요라고 하면서 그릿이라는 책을 한 권 메모를 써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릿이라는 책을 소중히 제가 가지고 와서 책도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요 다음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카운트 된 게 17년 1월 1일이라고 저는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 타임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온통 머릿속에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테트리스 하면은 위에서 뭐가 계속 떨어지고 당구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나듯이 계속 이렇게 아메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제가 이제 일기를 썼었던 거를 오늘 몇 장 사장님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 제 다이어리에다가 몇 장 썼었던 건데요. 세연 통증 클리닉 신사동에 있는 병원이에요.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 아침 일찍 신사동 통증 클리닉 병원에 갔다. 예상대로 염증은 심해져 있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입원 치료 중이다. 아이들이 다녀갔다. 집에 가기 싫다고 엄마와 같이 있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우. 옷장 속에 숨어 가만히 여기 있겠다며 몸을 구겨 넣은 채 쪼그리고 있는 진우. 예쁘고 사랑스러운 녀석들 잘 자라줘 고맙다. 병원에 누워있으니 TV에서는 최순실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관련 뉴스들. 보기 싫어 홍수봉한테 오디오북 좀 더 보내달라고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전창규, 김혜련 등등 보내준 오디오를 다 들었다. 내과 의사도 답이 없는 시대. 이젠 패러다임이 바뀐 건 확실하고 준비하는 게 답이란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차근차근 준비하자. 조급해하지 말고. 요즘 들어 가장 재미있고 흥이 나는 일이다. 관련 서적 읽고 오디오북 듣고 사람들 만나고 미팅 나가고 내게도 변화가 찾아올까? 라고 하면서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도 다 느꼈었던 그 아메일 알아들을 때의 설레임 있잖아요. 그 말로 내게도 변화가 찾아올까라는 기다림이 있었던 어떤 작은 일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기지만 사장님들한테 일단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저도 또한 결단이라는 걸 서서히 마음을 먹게 되고요. 우리 A스텝에서 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메모를 하는 또 이제 또 똑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서 받은 다이어리로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열심히 미팅 다니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 안에다가 제가 작은 끄적임을 몇 가지 이렇게 쓰는 그런 일기 같은 거가 있어서 사장님들한테 조금 공개를 해드리고요. 결단이란 게 사실 영어로 말하면 커미트먼트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약속 전념이란 뜻도 있고 뭐 전념, 몰입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중에서 헌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책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인은 우린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말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단이란 전념 몰입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A스텝에서도 보셨지만 결단의 전 단계는 꿈이에요. 근데 꿈이 얼마만큼 그 간절한 꿈, 굉장히 꿈이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 결단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해보고 그림 그려보고 저는 이 작업을 항상 하거든요. 결단은 환경이나 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말 포기하시지 말고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요하리란 만큼 놓지 마세요. 결단은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저는 어쩔 때는 가끔가다 한국 안에 있는 본사 직원들이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면서 정말 감동 스토리를 그들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월급 이걸 보고 그것을 뭐 이렇게 잠깐 그만두고 나서 2년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2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면 될 걸 왜 저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은 우리들의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BO 가입부터 성공할 때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근데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놓지만 않으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은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은 진짜 우리 내 꿈을 향해서 지금 이 가치로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했고 내가 뭘 안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사장님들하고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고개더에 진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집중을 하고요. 고개더라는 거는 사실은 성공하고자 단단히 작정한 사람을 일컫죠. 그래서 우리 고개더에서 5가지 원칙. 책 열심히 보고, 오디오북 듣고, 미팅 철저히 사수하고, STB 열심히 하고, 제품 회복 100% 한다. 이거는 제가 못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굉장히 좀 S형이라서, 이제 근데 혼자 하는 거는 정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책을 한두 권 주셨거나 아니면 오디오북도 1개, 2개 이렇게 주셨다면은 제가 이 사업을 결단하고는요, 아가들 데리고 코엑스에 있는 바인드 앤 루니스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책을 가보니까 또 왕창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약간 진짜 미라클 같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을 한 이만큼 사다가 카페에서 아가들 아주 맞추기 어려운 레고 퍼즐을 이렇게 주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퍼즐 하나 사주고 저는 막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부터 기초 서적부터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디오북도 당시에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1개, 2개 주셨었지만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음껏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주시는 오디오로 제가 그걸 듣고 또 듣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을 하나 깔다 보니까 800원만 내면은 거기서 앱 하나 다운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그걸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을 들으면서 정말 오디오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미팅장을 저는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잡이 있는데 저녁 미팅, 8시 미팅은 당연히 사수하는데요.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하는 미팅도 너무 궁금하고 이 미팅장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갑갑이 이제 내 회사에서의 이제 업무는 정말 이제 다 동떨어지게 하고 계속 내가 이 아메이 미팅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거래처를 다닐 때 이제 한 10시나 11시 정도 미팅 시간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반포 효성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여의도 LG가 있다면은요 반포 효성에 9시부터 가가지고 담당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9시부터 미팅을 하자 해서 투썸플레이스에서 9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업무 미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택시 타고 구반포에 가서 이 미팅을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 끝나면 1시 정도에 또 여의도로 달려가가지고 여의도에서 또 이제 LG와 이제 미팅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후 미팅 업무하고 또 저녁에 구반포 와가지고 미팅을 또 듣고 그러니까 미팅에 대한 제가 갈급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출장 갔다가 정말 좋은 미팅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득 차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오늘도 정말 이제 사장님들 이렇게 의자가 없을 정도인데 그때는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8시 시작이라면 8시 한 10분 정도 제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자리가 없죠. 그럴 때는 제 캐리어를 놓고 캐리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미팅을 저기 끝에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홈미팅. 저희 진나 사장님 댁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이 홈미팅 장소는 정말 이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고요. 꿈 함께 이렇게 눈물도 흘려주고 박수를 쳐주는 이런 감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저희 스폰서 홍 사장님하고 같이 집에 오는 길에 이 사업을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오늘도 너무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귀가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잘했었던 거 아니 뭐를 했을까라고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찬스 좋게 미국으로 또 출장지가 그러니까
생기면서 그 디트로이트를 가게 됐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2시간 반이면은 에이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한번 다녀와 보세요. 뭐 다녀오신 분 박영선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 오디오북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택시비 한 얼마였지? 한 70만 원? 그러니까 돈 100만 원 환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100만 원까지 택시비가 간 건 아니고요. 한 5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일단은 해서 이제 본사 투어도 다 같이 해보고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상사 업무를 하면서 그 본사를 가보고 그다음에 공장을 가보는 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업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아메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거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진짜 직접 만들어라는 식으로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말에 힘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학수 사장님은 뭐 오디오를 통해서 제가 비전을 받고 지금도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제 꿈은 정학수 사장님 옆에 이렇게 저도 사진을 걸어야지라는 이제 다부진 그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또 하나 제가 뭘 잘했을까? 스폰서님과 정말 일거수일투족 밀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티타임도 종종 같이 하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7, 8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이 9시 15분부터 시작이 된다면 한 7, 8시 정도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사업에 대한 리뷰도 하고 함께 또 미팅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두바이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 없으면 이 사업이 힘들다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제 끄적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또 읽어드릴게요. 잠을 안 자는 스폰서와 발맞춰 뛰다 보니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폰서님은 어느덧 성장이 되어 있었다. 두바이로의 정금 발령을 받고 침몰해하는 스폰서. 그간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쪼갰었던 스폰서가 두바이로 떠나기 전에 감사함을 담아 SP 성취의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하지만 3월 한 달 쇼부를 봐야 한다. 미국 출장, 중국 출장, 10일이 날라감, 신랑의 방해들, 마지막 날은 또 아버님 기일로 강릉 시댁에도 가야 된다. 정말 20일 가지고 저는 해내야 되는 SP였는데 저도 뭐 리테일에 굉장히 잘 강하지도 못하고 정말 힘겹기는 했지만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날은 저물어 오는데 12시가 다가오는데 갈 데가 없고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을 굉장히 며칠 하루하루 이렇게 겪어가면서 끝내 제가 SP를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박서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사원 저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은 성취를 했고 스폰서님한테 보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은 보기 좋게 성취를 했어요. 사업에 이제 정체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두바이에 가 있었고 사업의 정체도 오고 저 또한 이제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안미자 사장님께서 부정의 기운이 살짝 들어올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잠깐 이제 또 다른 게 더 재밌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때 스폰서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 스폰서님께서 이제 3가지만 약속을 하자, 나랑.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업라인 스폰서님과 호흡 맞추기. 다 아시는 우리 우지연 사장님이에요. 저의 이제 홍스폰님의 스폰서님, 우지연 사장님, 에메랄드 우지연 사장님이신데요. 정말 멋진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정말 원칙주의자세요. 그래서 정말 못살아내 문매를 다 맞으면서도 정말 정언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줌 미팅으로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50분부터 우리는 화면을 막 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야 이제 일찍 켜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파트너들이 막 이렇게 안 켜고 뭐 하고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누구 빨리 키라고 해라, 누구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리 양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화면 키라고 막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이러고 또 이제 어디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저기 파트너분 또 한 분 이상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딱 놓고
아, 자영사업이라며. 뭐야. 막 이런 듯한 약간의 느낌?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뭐, 그래서 저는 50분부터 키거든요? 알아서 하겠지. 10분 늦게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그러면서 이제, 사형 사업이래 왜 이거 알아서 다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이제 홍수풍한테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아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다 복제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다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좀 꼬물락꼬물락 이렇게 생기시면 이렇게 다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작은 리더가 돼가면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싶고 뭐 술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에메랄드 우전 사장님은 LOS 모으는 거 아니래요. 크로스니까 그냥 저기 LOS대로 하세요. 그래서 나도 에메랄드지만 제 그룹 안 모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연결과 공유라며 이것도 근데 뭐 이렇게 못 모으게 해 그냥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 이제 어쨌든 막 그래서 이제 LOS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LOS들끼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또 미팅을 했었고 또 제가 이제 약간 투잡스다 보니까 잘 졸아요 미팅 때 유명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줌에서 맨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웨이크업 하면서 또 막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졸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빡센 스폰서와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 진짜 어느덧 저는 성장의 길로 가고 있고요. 우전 사장님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사장님 덕분에 정말 제가 많이 컸고요. 우전 사장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저를 질질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한테 작은 리테일이나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저의 이렇게 또 좋은 일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또 제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저기 홍세화 스폰님이 또 하나 저한테 미션을 내주신 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토익 시험을 갱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아메이 안에서 학벌이며 스펙이며 뭐 이런 뭐 자격증이며 뭐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건강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제 갱신을 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본부장도 했어요. 선미 씨 이거 갱신해가지고 토익 점수를 좀 내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냥 뭐 건강 공부하고 저는 괜찮아요. 뭐 승진 안 해도 돼요. 막 이러고 있다가 홍스퐁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 앞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은 빨리빨리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 보시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퐁이 또 토익 공부하래.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조금 사실 막막했어요. 지금 그 공부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되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수능을 다시 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저기를 했고 100번 쓰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제가 좀 많이 없어서 더블 X 하나도 제대로 제가 전달 못 하시는 분이기는 했는데 제가 그러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해서 이제 소비자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이런 표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넣게 할게요.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타협이라는 걸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신랑이 좀 제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사장님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DC 드랍스 한 통을 쓸 때까지 제품을 다 갖다 버리더니 다 안 버린 그날 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때 이제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DC 드랍스 한 통 다 쓸 때 동안 제품 안 버렸어 하면서 딱 찍었었는데 그날 밤에 또 이제 저희 유산균이 신제품으로 나와서 작은 되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조금 양을 많이 제가 사재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디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털어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찍고, 그 다음에 어디 다녀와 보면은 이제 보란 듯이 내가 반대하는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때 적은 일기 한 컷입니다. 제품을 버린다고, 책을 버린다고, CD를 버린다고 내가 믿은 진실을 꺾을 수 없다. 먼저 이해한 사람이 더 크게 품고 걸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남편을 평생 후원자로 여기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참 지금 봐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답답하긴 한데 이 사업은 버릴 수는 없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 저는 제품 애용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안에는 저희 세티니크 샴푸와 바디워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제 삶은. 정말 진짜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유산균 아까 버린 거 그건 비닐봉지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제 유산균을 저는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간이 근데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식 불참 그다음에 이제 저는 미팅하고는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팅은 어떤 일이 있어서 갔고요. 홈미팅은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월요일에는 출장 절대 안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의 출장 일정을 제가 잡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잡으면은 내 일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수목금. 그래서 월요일에 홈미팅 가고 화요일에 구반포 미팅 간 다음에 수목금 가서 또 행여나 토요일에 세미나 걸릴까봐 금요일날 저녁에 오거나 토요일에 아침에 도착하면 빨리 캐리어 들고 세미나장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었던 것 같고요. 이 보라색 표시가 다 제가 출장 일정이에요. 해외 출장.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뭐 2번 이상은 다녔고 1년에 25번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반은 한국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이제 출장 때는 뭐를 했냐 그냥 이제 일단은 계속 뭐 아까 고개도도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조금 의미 있는 화면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YMA를 세미나장에서 오늘 같은 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저기 앉아있는 친구를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초대를 했는데 그 미팅을 못 왔다고 그 다음에 진나 사장님의 구반포 강의 집이 평택에 사는데도 진나 사장님의 꽁강의 들으러 이제 구반포에 왔다가 그 강의를 듣고 이 사업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초록색이 그분이 나온 그 미팅장에 참여했었던 매주 나오죠. 진나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매주 자리를 지키면서 후원까지 돼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제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온대요. 근데 딱 하루 나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로 알게 된 친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미팅장에 가지 않나요? 아니요, 저기 그 친구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나 보러 하러 왔는데, 근데 나는 세미나를 반드시 가야겠고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 내 친구 언니를 붙잡아다 놓고 하루만 놀아줘. 저녁에 내가 갈게 해가지고 저희 친한 그 양희 언니라는 언니한테 이분을 하루 막 남산타워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막 계속 내가 다 저기 그 여행비는 다 지원할게. 하루만 놀아줘. 내가 6시에 나타날 테니까 해가지고 그 언니한테 일단은 맡기고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했었던 장소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미팅이라는 거와는 정말 타협을 안 하고 1순위였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지만 그 출장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생길 때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맞닥뜨려지죠. 그럴 때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출장이란 사업에 올인하고 싶은데 자꾸만 출장이 생긴다. 그럴 땐 사업 구상도 하고 책도 읽고 오디오북도 듣고 명단도 다시 훑어보고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조금 냉정도 되찾고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출장이 많아서 사업을 못해가 아니라 이럴 때 나를 충전시키고 꿈에 집중하며 고개도에 충실해보자. 그러면 귀국 후 바로 뛰어갈 수 있을 테니까. 상해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또 끄적였습니다.
출장 가가지고는요, 일단, 일본에 일단 가면은, 일단 그 지금 정세가 뭐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험악한 시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하면 바로 저는 서점에 가서요, 그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이렇게 잡지책을 하나 사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지 일단은 제가 좀 미팅도 원활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 미팅 할 때는 또 이제 맥주가 있죠.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미팅, 사전 미팅 이렇게 아젠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보내고, 되도록이면 혼자 남아서 있는 시간을 사수를 해서 또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그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밤에 혼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든 제품들을, 전 제품을 다 가지고 가서 그때는 뭐 미니어처 이런 샘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고 막 이래가지고 온통 제 캐리어는 그 아티스트리 제품 다른 거 쓰기 싫으니까 그냥 어쨌든 다 가지고 다녀서 가방에 항상 무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피곤하니까 맨즈백 2개 딱 먹고 자고. 요게 저의 출장의 일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출장 갔다고 해서 그 제 일에 빨려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저는 아메이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였었죠. 또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폰서님 말에 노라는 반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거 뭐 합시다라고 진나 사장님이나 또 우리 우전 사장님이나 홍세아 사장님이 디렉션을 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저는 꾸역꾸역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또 이제 세워주셨으면, 일단 강디시죠. 그러니까 육회, 상회, 통회를 담당하시며, 우리 또 이제 만인의 연인 진나 사장님이시잖아요. 진나 사장님은 정말 의협심과 정의감이 너무 이렇게 넘치셔가지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돕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느끼고, 또 하나, 아이형. 이것도 이제 정말 핵인싸죠. 우리 사업에서. 이게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일어난 일인데요. 양싸가 춤도 추고, 뭐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냥 저런 모습 보면서 좋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뭐 앞에 나서는 것도 정말 이렇게 수줍어하고, 껄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중영, 그 우지원 사장님이시죠. 원칙주의자. 정말 우리가 배웠었던 DISC가 LOS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 이분의 지원 사격들이 정말 어마무시하면서 정말 팀워크가 제대로 발현이 되는 저희의 DISC의 스폰서 사장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애국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이제 모든 정치우드 보면서 이제 온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막 쓰러져가지고 있었을 때 진나 사장님이 일단은 이제 상담을 좀 하자라고 하더니 이제 너 걱정이나 먼저 하라고. 나라 걱정은 성공한 후에 하고 일단 현민 사장님 걱정이나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모든 정치유튜브 끊으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들이거든요. 왜냐면 아씨 이거 어떻게 됐지 이 사건 어떻게 됐지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이제 끊고 요즘에는 다시 우리 아메이 오디오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 졸던 이런 저의 그 약한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요즘에는 산을 가요. 그래서 열심히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또 이제 함께 또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좀 롱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당신의 성장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아까 그런 일반 회사체에서 일하면서 꼬꾸라졌을 수도 있을 법했었던 굉장히 위험한 삶이었었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면서 저는 SP도 제 이 성격에 SP도 달성을 하고 GP, PT에 지금 파운더스 PT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5, 6, 7, 8 제가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겠다. 우리 이제 원팀에서 시스템대로 해주시는 이대로 따라가겠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들이 목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주시는 대로 치앙마이 반드시 읽어서 그 여행 가는 사업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 내 꿈 기억하고 반드시 내 꿈, 이제 성취하는 그런 사업자로서, 지혜로운 자 시대의 흐름을 잡고 강한 자 자신에게 도전하며 인자한 자 남을 돕는데 아끼지 않는다. 이 아메이 정신을 이제 잠깐만 좀 더 쓸게요. 제가 이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제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정수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국내에 내놓으라는 정수기 대가분한테 우리 이스프링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이런 제품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고 싶다 이런 무모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넘사벽 제품들이죠. 그래서 전 정수기 정말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 곁에 있고 사람의 세포와 세포가 만나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현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평생 멘토와 함께 좋아하면 끝이라고 저희 우주현 사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한때 우주현 사장님하고 홍세아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 진나 사장님한테 제가 참 많이 기대고 많은 시간을 나누면서 그분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참 많이 전달을 받으면서 저런 멘토와 함께 저 또한 함께 같은 복제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꿈이 문화살롱 마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것도 좋고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문화에 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문화 향연을 여는데 제가 호스트가 돼서 모든 사람들 즐기게 하는 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학수 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셨듯이 소소한 이런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나 또한 저 성공자의 벽에 넣고 싶고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카페에서 책 보고 그냥 인문학 한 500권 읽다가 읽고 죽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되면서 나 또한 좋은 영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에 관여를 하고 또 당신의 꿈을 내가 꺼주는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면서 제가 떠났을 때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 아메이 통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고요. 함께하는 파트너, 정말 외롭게 미팅장 항상 다녔었던 저에게도 이렇게 꼬물락꼬물락 이렇게 파트너들이 함께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미팅장에서도 있고 또 이제 거절도 마다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장님들과 함께 우리 또 양대 사장님 우리 또 핵인싸의 또 이제 야유회 가서의 사진이죠. 정말 즐거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 모두 스폰서 사장님의 디렉션에 맞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제 꿈 이루도록 열심히 성장하는 파트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